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난 금요일 이후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합심해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제2의 국난으로 보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기술 자립을 해나가겠다는 건데요. 월요일에 오아시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을 했습니다. 이 중재역을 맡아야 될 미국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이 기어코 이를 벌였는데 일련의 과정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가장 우려했던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어느 쪽에 있느냐, 각자 도생의 길로 가자는 거구나, 네. 확실한 시그널을 주었다고 보는데 당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오전입니다. 일본에서 우리의 국무회의격인 가그이에 이 안건을 상정한다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미국이 정말 적극적인 중재 의지가 네. 있었다면 그 전날 만났겠죠. 네. 회의가 열리기 전에 전화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중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겠으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가기에서 통과는 시키는 것으로 일본 정부에 호언장담했던 그 아베 총리의 체면을 살려주되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 어떤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미국 정부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직 공포도 되지 않았죠. 네. 7일에 공포를 하고 28일부터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해도 당장 오늘 우리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면 네. 얼마나 이 사안을 크게 받아들이는지 알 수 네, 있거든요.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은 최고점을 찍었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 시작되기 직전에 코스닥 150 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요. 프로그램 매도 호가가 5분 동안 효력이 정지되는, 말하자면 시장 상황이 너무 급변동해서 가격의 폭락을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장치가 지금 발동이 된 건데요. 네. 코스피 시장도 고전하고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가기 결정이 있었던 그 당일에도 7개월 만에 2,000선 아래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 종가도 2,000선 아래에 머물렀죠. 그런데 코스피 2,000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저지선이거든요. 네네. 당일에도 환율이 10원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도 1시 28분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가 1956.84, 방송 직전에는 1951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코스닥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거래일보다 6% 가까이 떨어진 581까지 내려갔고요. 네, 지금 1950보다도 또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네, 예. 환율도 1,2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1,200원은 우리가 방어선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심리적 마지노선이거든요. 2년여 만에 1200선으로 올라온 그렇죠. 거죠. 금융시장 전반의 상황이 이 사태를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느냐 이걸 보여줍니다. 네. 자, 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형식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엄중한 경고를 했고 주말에도 당정청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이어갔는데 강도 높은 발언들도 나왔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일본 정부의 결정 직후에 사실상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천명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자신감과 단합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호언장담은 하지 않았어요. 당분간은 어려울 거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극복할 역량이 있으니 마음을 합쳐서 한번 극복해 보자고 다짐을 했고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경제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다. 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위험하고 무모한 결정을 바로 시정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원내대표도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장기적으로는 잘못돼 있던 경제구조를 바꾸는 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 정부는 전략 소재와 핵심 부품들의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대책은 수출 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하여 향후 공급의 안정성 등 국가 안보적인 측면, 시장 규모가 작더라도 주력 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0개의 전략적 핵심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감으로써 최대한 5년 내에 공급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핵심 품목에 대해 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와 양산 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도록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이를 위하여 재정,
세제, 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또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은 일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좀 개선해 나가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총력 지원하겠다 이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아마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의 경제 구조를 가마우지 경제라고 부르기도 예. 한다. 가마우지라는 새의 목에 밧줄을 걸어두고 부리로 물고기를 잡아오면 어부가 빼앗아가고 삼키지 못하게 한다. 이 상황이 마치 한국 경제가 벌어들이는 부가가치가 상당 부분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정부도 그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극일의 메시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기술 패권을 통한 이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네. 입장을 밝히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일본이라는 납품처가 거래를 안 한다, 공급을 안 한다는 그 기술 패권을 통한 의지를 하고 있다고 보는 네네네. 거예요. 사는 사람이 안 산다고 하면 갑질이겠지만 파는 사람이 안 팔면 의질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대통령은 정부, 기업, 노사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오늘의 정부 대책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창고 대방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현 시점에서 이미 탄력 근로제 같은 것들 근로시간 제한을 없앤다고 했고요. 네. 금융, 세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건 뭐든지 해보겠다. 이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번 일본의 조치로 그 어려워지는 품목들이 특히나 어려워지는 핵심 품목이 159개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원책들 지금 이제 내놓고 있는 거죠. 내놓고 있고 전력물자관리원하고 무역협회 같은 곳들이 이제 중소기업들 특히 그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수출 수입하는 게 대체 여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기업들을 돕겠다고 나섰는데 네. 이 체계가 아직 원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저희 그래픽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공급 안정성도 확보하고 규제도 완화하고 R&D 예산도 조기 투입한다고 합니다만 네.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시점에 제일 중요한 건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마치 우리가 처음 해보는 결혼에 웨딩 플래너가 붙어서 도와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기 관리 플래너가 기업별로 그 담당해 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게 네.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1시 40분에 전략물자 관리원에 전화를 해봤어요. 예. 이번 사안을 그 상담해 주는 곳이죠. 해서 6,000에 6,400번입니다. 네. 전화를 해서 그 상담원과 연결하기까지 연결을 못했어요. 너무 많은 전화가 와서 계속 대기를 하고 정보 공개 동의 뭐 등등을 누르는데 네. 단추 누르는 데까지만 60초가 넘게 걸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언론 보도 역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하기에는 기업들이 너무 숨이 턱에까지 예, 찼거든요. 네. 한 명씩 붙어서 전화하면 반드시 받아주고 하나의 기업 문제는 한 명이 전담해서 마크해준다. 정부가 그런 신뢰는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참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기업들마다 그 애로사항이 다 개별로 다 다를 것이고 그에 맞는 말하자면 맞춤형 대책을 지금 정부가 제시를 해줘야 될 텐데 뭐 오늘 지금 대책이 발표됐으니까 네.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좀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일본의 에이전시 쓰는 기업들의 비용도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백색 국가에서 빠지고 나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게 기존에는 3개만 내면 됐던 게 최대 9개까지 늘어납니다. 네. 일본어 번역도 늘어나고 에이전시 비용도 늘어난다는 얘기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잘 들여다봐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난달 4일 이 일본이 반도체 핵심 부품 3가지에 대해서 수출 규제 발동한 이후에 지금 수입된 건수가 전혀 없다고 하죠. 네, 수출 허가가 네. 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재고가 있어서 그래서 반도체 못 만든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장기화되면 재고 떨어지고 생산에 차질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기존에는 있지도 않았던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덜렁 집어넣거든요. 네. 기존에 우리가 속해 있던 게 이른바 이 국가인데 리 국가로 그 자리를 옮겨버린 네네. 거예요. 없던 걸 만들어서 우리도 똑같이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가 현재로선 더 큰 게 맞아요. 대신에 노력을 해 나가야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네. 배제한 데 대해서 우리도 일본을 지금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효과, 우려 동시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이제 관련 고시에 따라서 백색 국가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그 전략물자 수출 지역을 구분하고 네. 포괄 허가를 내준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 지역에 속해 있는 게 대부분 그 OECD 가입국인데요. 세계 어느 나라나 OECD 가입국 정도 되면 믿을만하고 물건을 준다. 네네. 이게 불문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일본만 다 지역을 만들어서 집어넣겠다고 했죠. 이거는 그 국제 외교 관례에 따라서 상호 호혜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떨어뜨리면 맞춰서 강등하는 건 너무나 마땅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도 이제 일본으로 수출하는 1,700여 개 전략물자 수출 과정이 까다로워지는 건데 네. 이 과정이 일본이 안 팔아보다 충분히 아플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객관적으로. 그래도 이 D램이라든지 뭐 OLED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쓰이고 있는 그 부품 전체의 90%가 우리나라 국내 생산분인데 그러면 네. 조금 효과를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안 팔면 이건 우리나라가 거의 종주국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일본 기업도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단 말이죠. 네. 반도체 시장도 어렵고 그 OLED 시장도 어려운데 그나마 사가는 기업들의 어떤 거래선을 끊는 건 저는 거기엔 동의하기가 우리 어려워요. 을지를 말하자면 그렇죠. 을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 D램이나 OLED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사올 수 있는 데들이 비교적 많거든요. 네. 그래서 체면을 살리면서 실질적으로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수출을 할 수 있게 그 대외적으로는 규제를 하되 뒷문은 열어주는 마치 미국이 화웨이와 거래했던 그런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일본 외무성이 지금 한국에서 반일 시위가 빈발하고 있으니까 한국 여행을 할 때 주의해라. 지금 이런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지금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짐짓 그 국민들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혐한을 부추기는 거죠. 한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치안을 자랑하는 나라를 마치 테러나 범죄가 만연한 그런 곳으로 묘사를 하는 건데 실제로 그래서 지난달 27일에 서울역 앞에서 한 일본인이 단체로 한국인들에게 린치를 당했다. 이런 네. 가짜 뉴스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트위터에서 10,000건 이상 공유가 됐는데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고요. 해당 계정은 삭제가 됐으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초도 효과로 그래 다더라만 남아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 바로 잡아가야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외무성이 이런 얘기 한 건 한국 여행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죠. 네네.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는 건 반대입니다. 네. 손님 더 많이 오게 해서 그렇죠. 엔화 더 많이 쓰고 가게 해야죠. 네. 그래서 일본 손님들 박대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 따뜻하게 맞아주고 우리가 그들보다 어떤 면에서 나은지 확실하게 보여줄 계기라고 네. 봅니다. 저들이 낮게 갈수록 우리는 높게 간다. 뭐 이런 자세를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박연미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